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신현수입니다. 오늘 2026년 수학 OT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일단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025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11월 5일이고 8일 있다가 현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말인즉슨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예비 고1, 2 학생들 3년, 2년 남은 거야. 그죠?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수학 학습을 해야 될지 OT 영상에 담아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꾸리고 있는 반 학생들의 성적 평균입니다. 이것저것 좀 볼 텐데, 일단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왼쪽은 중위권 반, 오른쪽은 최상위권 반이고, 목표 한번 읽어볼게. 최소 2등급, 더 나아가서 사실상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2등급은 깔아놓고 가는 거야. 그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등급 무조건 받는데, 더 나아가서 100점, 내지는 각 학교의 정규 1등, 극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능 점수, 그러니까 모의고 점수까지도 잘 챙겨가면서, 밑에 써있는 노란색 점수는 각각의 내신 평균이에요. 그 1.83, 1.14로 준수하게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산수 빠른 친구는 1등급이 목표이면 1.00이 평균이어야 되겠죠. 그죠? 아닌 친구가 있어. 보고 있죠? 자, 화이팅하고 어쨌든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인 것 같아, 표지에.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을 좀 준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제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 딱 두 개만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일단 이 영상 시청하고 있을 예비 고2 친구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죠?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비 고1 친구들 2022 개정 이슈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너무 유명하죠? 내신 5등급제입니다. 내신이 5등급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1등급 되기가 수월해졌다, 2등급 되기 수월해졌다 뿐만이 아니라 1, 2등급의 의미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라이트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1등급 때 2등급 때 내신 점수더라도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라이트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점수, 지표가 필요할 거고, 그 역할은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수능이 해주겠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다소 조금 모르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 애들이랑 상담해보면 전 과목 상대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절대평가였던 진로 선택 과목의 상대평가 점수가 병기가 된다는 건데, 그럼 대학교 입장에 상대평가 점수를 갖고 학생들 줄 세우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의미하는 건 절대평가였을 때 교과목에 투자해야 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줄 세우기 경쟁이니까, 상대평가이니까. 말인즉슨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내신 교과목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럼 메이저 교과목, 국영수와 같은 것들에 투자할 시간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까지 괜찮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두 개입니다. 짧게 얘기할게. 내신과 수능 안중에 했던 적 없어. 하지만 정말 둘 다 밸런스 있게 잘 가져가야지 대학교 대입에 성공할 거다. 두 번째, 공부할 시간이 더 부족해질 거라는 겁니다. 까지 괜찮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수학만 놓고 얘기를 할게. 다른 교과목도 사실 비슷한 얘기이긴 해.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의 경향이 되게 다르다고 알고 있어. 가령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 퀄리티가 뭐 좋다, 사고력이 중요하다, 뭐 발상이 중요하다,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내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엽적이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두 마리의 목적을 갖고 우리가 그럼 두 개의 수학을 공부해야 되냐?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가고 점수를 만들어내는지 좀 이것저것 따져보겠습니다. 챗 GPTC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 첨탑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들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등급이야. 등급이고 우리 저 만세 1등 올라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 자, 내가 뭘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돼. 여 밑에부터 올라가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적당한 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인의 팔은 좀 빠졌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GPTC한테 5번 이상 부탁했는데
당최파를 안 만들더라고.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이 위쪽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층 한층 차곡차곡 목표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뭐 4층에 있다고 치자. 그죠? 4층에 있는데 내 목표가 2층이야. 수능 기준이야. 그죠? 그럼 4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튼튼해야 되는 층은 어딜까? 4층일까요? 3층일까요? 제일 튼튼해야 되는 층은 집안입니다. 집안이 흔들리면 인더하우스 아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집안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고등수학에서 집안은 무엇이냐? 자, 두 개 문제를 좀 비교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볼게. 왼쪽은 시중에서 꽤 어렵다 하는 중학교 수학, 내신 수학의 문제집 중에 스텝 3에 있는 꽤 어려운 문제야. 중학교 당시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문제 한번 전반을 읽어보시면 2차 함수 뭐 블라블라 있고 x축, y축, 교점 ab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서 abc 꼭지점 xy 절편 쪽의 점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을 넘어가 삼각형 abc 넓이를 계산하는 그 계산이 꽤 지저분하고 번잡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려웠다면 자, 고등수학에서의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야.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이고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볼게. 2차 함수 y는 블라블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뭐 블라블라 점 OAP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저건 P라고 하자.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될 때 점 P의 y좌표를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이가 최대일 때 점 P의 y좌표만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문제랑 단편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걸 요구하냐. 문제 전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언제 최대일지, 꼭지점이겠지, 언제 최대일지를 추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삼각형과 이차함수라고 한 서로 다른 단원을 복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 여기에 플러스 덧대어서 계산 능력까지 총 4가지 능력을 내가 주창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마지막 피날레 시험을 장식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고 하는 출제 집단이 학생들의 성적 변별을 위해 4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계산, 이해,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총 4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을 변별한다고 해. 거꾸로 말하면 그 4가지 요소를 잘 가미하고 복합해서 문제들을 구성한다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수학의 고등수학의 집안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한 문제 한 문제를 4단계로 잘 분리 해체해서 조립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집안이 돼야지 거기에 뭐 개념, 유형, 뭐 실전 개념, 고난도 문제 등등이 탑재가 되면서 고층으로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아니고 우리가 방금 전에 뭐 평가원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 쌤,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수능만 잘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전 대구 전임 강사입니다. 대구에서 학생들의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건지 좀 봐볼게. 몇 개 학교의 특정 문제를 갖고 왔고 다 2025 이번 연도의 고1 문제들이야. 그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야. 해당 중간 기말고사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시험 마지막 문제였었고 오른쪽 비교하시면 모의고사 문제이죠. 출처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좀 볼게요. 자, 대륜고 이것도 역시 마지막 문제였어.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이고 비교해봐도 좋아. 혹시 해당 학교의 학생이나 해당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잠깐 스탑해놓고 아 이런 문제였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정화여고 역시 마찬가지죠. 정화여고는 참고로 단답형 1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서술형 6개보다 단답형 1번이 어렵고 모의고사 출처의 문제를 약간 형식을 달리하여서 표현을 달리하여서 출제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몇 개의 문제를 갖고 일반을 하는 거야. 쌤은 이미 분석이 끝나 있으니까 몇 개의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수성구일 때 전역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기출의 기조다. 그 기조가 어떠하냐? 평가원 교육청 문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 이런 일대외 학교에서 내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과 내신 중에 2마리 토끼 중 1마리만 잡아야 되는 양자택일의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통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학으로부터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나는 이 지역을 정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통용되는 수학으로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자,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납득된다라고 돼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 앉아 듣겠죠? 그럼 이제 김철수 땡땡 학생이 수업을 들을 때 모든 걸 다 삑사리가 났나요? 원래 잘나. 자, 어쨌든 간에 모르니까 수업을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모르는 지점을 앞에 있는 강사가 해소를 해주겠죠.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와, 이렇게 풀 수 있구나, 개쩐다, 이렇게 풀 수 있다니 되게 쩌는 발상이다, 난 이런 것들을 지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경외심이 느껴질 정도의 풀이는 본인이 체화하기 힘든 풀이라는 거야. 납득이 가능한 단계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풀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풀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게 어떤 건지 역시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볼게. 아하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 확통 문제인데, 자, 뭐 A부터 B까지 갈 건데, 뭐 여기 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빛나는 깽이 있어요. 금 목걸이가 빛난다는 거고, 자, 뭐 어쨌든 간에 A에서 B로 가는데 예비고일 친구들 워낙 선에 많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예시를 들고 왔거든. 혹시 잘 모르겠다면 뭐 걱정하지 마. 대단한 거 없으니까 일단 들으시면 되고, 아는 친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에서 B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를,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 물론 여기 있는 빛나는 깽은 좀 피해야 돼. 그죠? 괴한이죠? 피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렇게 점점점점을 찍고 저 네 가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왜 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경우를 나누어 풀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할 수 없다면 납득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음에도 납득되지 않는 풀이를 체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만 고난도 변형이 된다던가 혹은 발상은 같되 틀을 달리하는 다른 문제로 표현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풀기 힘들 겁니다. 이런 지점이 우리가 아하로 바뀌어야 된다. 납득이 되는 지점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거죠. 세 번째이고 개념에 대한 얘기야. 일단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뭐 더 중요한가? 뭐 실전 개념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와봐. 삼각함수 문제이고 모르는 친구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fx는 절대값 sin x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워낙 대중적인 풀이라 이렇게 풉니다. 절대값이 나왔네. 그럼 sin x 빼기 2분의 1을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자, 접어 올리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의 특성을 갖고 문제를 푸는 반면에 이게 일종의 실전 개념이라는 거야. 절대값을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접어 올린다는 거 배우지 않거든. 그것보다 상위 호안의 개념인 거죠. 괜찮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절대값은 거리이다 라는 중1 때 처음 배웠었던 교과 개념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문제 풀이가 매우 심플해집니다. 2분의 1부터 sin x까지 거리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구태여 이걸 접어서 복잡하게 나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비유해볼게.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이 있을 때 숟가락으로 밥 먹겠죠. 찌개 먹겠죠. 근데 빵이나 면을 먹을 것 같지는 않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위호환된 개념, 실전 개념을 하나의 도구라고 쳤을 때 이 도구의 쓰임새, 적재적소에 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써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방금과 같이 돌아가 볼게. 방금과 같이 문제들을 심플하게 풀 수 있다. 복잡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겠죠? 그래서 이 실전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정말 이것저것 실전 개념들이 정말 많아. 근데 그 중에서 현대 수학이라 하긴 그렇고 현재 수학의 트렌드에 맞는 여전히 유효한 실전 개념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배울 거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일단 교과 개념이 우선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서 선별된 실전 개념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고등수학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제 수업의 특성이자 수학에서 중요한 지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고 다음으로는 일단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려볼 건데 일단 예비고 1부터 말씀을 드릴게. 윈터는 따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을 테니까 2016 1학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가 좀 넣어놨어요.
일단 1학기, 2학기에는 공통수업 1, 2 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올인원,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강좌명이야. 그건 이따 소개를 드릴 거고, 공통수학 1, 2, 내신 파이널까지, 내신 대비까지 끝 마칠 거고, 썸머랑 윈터 때 대수랑 미적을 다 합니다. 썸머 되게 짧거든? 얼마 몇 주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내가 2개 교과목을 모두 하려는 이유, 그걸 꾸준히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좀 알아놓으셔야 돼. 수성구일 때 대부분의 학교들, 그러니까 주요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고2가 되면 1학기 때 대수와 미적이 동시에 편제가 됩니다. 교과목으로서.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치를 때마다 대수도 한번 치르고 미적도 한번 치는 거야. 총 2번의 수학 시험을 치는데 아시죠? 대수와 미적은 수능에서 지금 현재 수원 수투 교과목은 30문제 중에 22문제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할 게 되게 많아. 그리고 그만큼 누적되어 있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시중에 문제집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험을 한 학기에 준비한다는 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때 가면 되게 힘들 거라는 거야. 복습할 양이 많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히려 좀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일단 이번 윈터나 프리윈터 때 대수만 놓고 얘기해볼게. 미적분 똑같고, 대수에 대해서 올바른 강좌와 올림픽 강좌가 이미 개설이 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할 예정이야. 윈터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교과 강좌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커리를 짠 이유는 내신 커리큘럼은 좀 유도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연해야 되거든. 그때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윈터 때 내 수업을 들었으나 이때 가서는 이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혹은 이때 이미 들었던, 그러니까 대수의 올바른 강좌를 들었던 학생이 썸머까지 듣는다면 당연히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교재 난도를 올리겠죠. 체급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 대수미적을 우리가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역시 2026년 넘어갈 때 이 윈터 때도 대수미적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렇게 커리 구성을 했다. 자,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예비고이죠. 그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예비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쨌든 1학기 때는 대수와 미적분 1, 그죠? 박살 내야 되겠지. 끝내면 역시 윈터 때, 서머 때죠. 서머 때 이제 미적분 2와 확통 시작할 거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윈터 때 되면 여러분들 예비고 3이 되면 수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 학생인데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1학기 때 확통을 학교에 시험을 치릅니다. 대수와 확통을 치르는데 선생님이 확통 깔아주세요 하는데 확통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쌤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수업이 풀로 차 있으니까. 그럼 지금 확통을 깔 수 있을지 안 깔지는 사실은 이번 윈터가 지나 봐야지 알 것 같아. 그때 수강생들, 그러니까 확통을 수강하려고 하는 수강생들이 꽤 많다면 내가 가령 다른 과목과 조정해서 대수 과목은 상위반, 중위반으로 나누지 않고 한 개 교과목 깔고 확통 과목 하나 추가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있다면 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수업을 깔 거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 자, 커리큘럼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 컨텐츠이고, 컨텐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강조했었던 수학관, 그러니까 수학에서 고등수학에 중요한 것들 3가지를 말씀드렸죠. 통용된다, 그러니까 평가원 교육청 문제 중요하다. 납득된다, 단계 우리가 잘 체화할 수 있는 풀이가 중요하다. 3번째, 실전 교과 개념을 밸런스 있게 학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 다 녹아져 있고 일단 순서대로 난도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 구분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교과 개념 기본 유형, 심화 개념 심화 유형, 평가원 교육청 학군지 기출문제 모음집,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되, 다만 레벨에 따라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일단 날 믿고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강좌에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평가원 교육청의 문제들은 비중이 다르긴 하나 뭐 20, 50, 80% 이렇게 비중이 다르긴 하나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모든 수학에서 평가원 교육청의 발상들과 시선, 태도를 가르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으로 넘어가면 왼쪽에는 내신 파이널 이제 주간지야. 학생들 과제인데 보통 내신 기간은 4주 잡아요. 4주 잡고
학생별, 학교별, 그러니까 레벨별, 학교별 그 학교에서 중요하고 이 학생이 지금 품직한 난도들의 문제들을 제가 직접 하나씩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과제를 내고 이게 중요해. 봉투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봉투 모의고사에 대한 스펙이야. 그래서 한 개의 고사를 치를 때 14번에서 16번의 시험을 다 같이 현장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이 봉투 모의고사 효과는 두 가지야. 두 가지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자부해. 내가 정말 피와 땀을 갈면 안 되고 뭐 뼈와 살을 갈았다 할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말 열심히 만든 모의고사이고 총 16개에서 14개 모의고사를 한 개 고사 치를 때마다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르고 꽤 엄숙한 분위기에서 긴장되는 분위기에 치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노려요. 기시감. 시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전혀 낯선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해. 이거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데자뷰와 같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좋은 문제들 그리고 이 수성구의 기조에 맞는 문제들을 꾸렸고 두 번째 안정감이야. 엄숙한 분위기의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미리 해보면 실전을 연습을 실전처럼 그 얘기하는 거야. 긴장을 미리 해보면 현장에 가서 긴장이 안 될 수는 없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이잖아. 긴장이 안 될 수는 없지만 다소 덜 되어서 내가 가진 역량이 100이면 100에 준하게 그래도 8, 90은 나오게 기시감과 안정감을 학생들한테 심어주도록 봉투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두 개의 숫자를 좀 갖고 왔어요. 물론 내가 만든 숫자는 아니야. 인문학적으로 꽤 많이 차용되는 얘기인데 먼저 봐보자. 크지 않은 숫자 차이야. 그죠? 근데 이 숫자들의 365 연속 제곱, 365 연속 제곱을 해보면 그 결과가 꽤 커. 무슨 말이냐면 차이는 굉장히 작을지언정 꾸준함이 큰 결과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아주 작은 차이라도 습관이 된다면 우리한텐 큰 결과의 차이를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쌤이 어떤 백화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봤었던 문구인데 내가 문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말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내가 몇 년 동안 머리에 간직하고 있고 나름 내 삶에도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매일매일의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를 풀고 개념 하나를 학습하고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들어간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대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준비대 학생한테는 점수를 약속합니다. 준비대 학생은 수업 현장에서 봅시다.